1월 BLS 고용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은 14만 3천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고 컨센이 16만 9천명이었으니까 이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4.1에서 4%로 더 낮아지는 흐름이 나왔고 강한 고용의 모습이 나타났고 샤메 법칙이 4개월 연속해서 해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용지표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강한 고용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 25만 6천에서 30만 7천으로 5만 1,000건 상향 조정이 되었고 11월달도 3만 4천 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연도 고용 데이터가 대부분 하향 조정이 됐던 것을 놓고 보면 이번 BLS의 상향 조정은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BLS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보다는 속도에 집중된 그런 보고서이고요. 정확도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인구 추정치라고 볼 수 있는 벤치마크 QCW를 통해서 조기 벤치마크 추정치를 활용해서 쓰는 방법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현재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보게 되는 고용 BLS의 고용 통계보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4년 12월 12일자가 가장 최근인데 24년 2분기의 변화죠. 1.1이 아니고 0.1에 그쳤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조사 방법의 한계로 인해서 실제 취업자 수와 다소 괴리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라는 거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이 QCW 통계를 통해서 필라델피아 연지 조기 벤치마크를 조정을 해서 고용자 수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BLS 데이터보다는 고용 변화가 더 정확하다. 다만 이런 부분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 고용 데이터의 변화는 BLS 데이터와 필라델피아 연준의 QCW 벤치마크를 조정한 부분과 한 중간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 비농업 부분 논판 고용지표는 어느 정도 기업들이 창업과 폐업을 반영해서 벤치마크를 조정하게 되죠. QCW라고 보시면 되는데 24년도 총 고용자 수는 기존 대비 평균이 58만 9천 명 정도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연간 고용 증가폭도 290만 명이 아니고 234만 6천 명으로 축소가 됐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하향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지난해 8월에 발표되었던 QCW에서도 하향 조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1월 고용보고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증가는 11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달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감소되는 흐름 나왔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자 수가 12월 직전달이죠. 그보다 더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교육 헬스케어 증가세가 6만 1,000건, 직전달에 비해 감소했고 정부 일자리 증가세도 3만 2,000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소득 일자리 전문 비즈니스 사업 서비스도 11,000건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직전달 대비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게 되면 논팜 일자리가 20만 9천 건으로 직전달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직전달 데이터들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고 1분기 평균과 2분기 평균 중간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4만 3천 명이 증가한 개업 대상의 일자리는 증가율로 변화율로 보게 되면 YY는 1.28%입니다. 확대된 모습 보시게 되면 꾸준히 둔화를 했다가 0% 부근에서 정체되는 모습이고요. 직전달 소폭 하향 수정이 되었고 그에 소폭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MOM은 0.09% 증가하고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을 보이긴 하지만 방향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끝부분에 와서는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고요. 아직은 일자리 증가의 흐름이 장단기 흐름상 고용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진 그런 모습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 대상의 비농업 일자리의 증가분이 1.28%인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과거 흐름상 비농업 기업 대상의 고용 증가율의 변화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일자리 둔화 가운데 과거에는 리세션이 충족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가구 대상 조사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1월 가구 대상 조사가 223만 4천 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엄청난 증가인데 이게 실제 증가가 된 게 아니고 매해 1월에는 새로운 인구 추정치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12월과 12월 분의 차이가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BLS 보고서는 과거 인구 추정치에 대한 변화에 따른 데이터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는 가구
가구 대상 조사에서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전반적인 인구 추정치 기본 베이스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리해서 보면 가구 대상 일자리 크게 늘어난 모습, 경제활동 참가율 소폭 증가했죠. 고용률도 증가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업률이 4.01로 집계가 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이후 정체 횡보하다 2년 만에 상향 돌파한 상황이지만 인구 추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쉽게 말씀드려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정체 횡보되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전체 레벨 자체가 다 같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 1월마다 반영되는 인구 변화에 대한 내용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이번 달 가구 대상 조사의 증감률의 변화가 이렇게 1.67% 증가로 집계가 되면서 2년여간의 정체 구간을 돌파하고 지금 추세 전환 가능성도 확인이 되지만 매해 1월에 나타났던 이런 흐름 가운데 일시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는 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모습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의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 일자리가 주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풀타임 정규직이 238만 6천 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런 변화가 실제 늘어났다기보다는 인구 변화의 흐름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전 고용의 질이 나빠지게 되는데 풀타임 근로자가 줄고 투잡 쓰리잡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풀타임 1월 YY는 2.02% 증가하고 보시는 흐름 가운데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잡 쓰리잡도 마찬가지로 1월달 874만 6천 건으로 집계 이래 최고치까지 높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특정 산업에 맞춰서 임시 고용 추이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선행해서 고용시장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추세의 확대된 모습인데 바닥에서 소폭 반등하는 듯 하지만 재차 감소 추세의 방향성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1월달 보시는 것처럼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YY는 마이너스 6.12% 감소의 흐름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고요. 특정 산업에 있는 임시직 고용 추이에 대한 변화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시직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업이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월 참여법칙 0.37%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4년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참여법칙이 부합을 했는데 현재는 4개월 연속해서 해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업기간의 평균도 지난달 비해 감소를 했고요. 단 증가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저점 이후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속도가 빠른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월달 22주로 집계가 됐고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실업기간의 중앙값의 모습도 직전달 대비 크게 변함이 없으나 여전히 해고는 제한적이고 채용도 제한적인 상태, 즉 실업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가구 대상 조사 중에 실업사 이후 해고의 비중을 살펴보면 아직은 증가 추세가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직전달 대비 소폭 줄긴 했으나 크게 의미 있는 감소는 아니고 YY 변화율로 보시더라도 반전이 된 상황에서 여전히 정체 횡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이 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시그널이다 계속 강조를 드리죠. 과거 굵직한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동일한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1월달 6.76% 증가로 직전달 대비 소폭 더 늘어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플러스 권역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데이터가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져야, 그렇게 되어야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을 좀 철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직전달 대비 소폭 늘어나서 62.6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쭉 있고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지금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가 직전달 대비 30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을 차지한 게 경제활동 인구가 직전달 대비 219만 7천이나 늘어났다는 거 말씀을 드리죠. 다만 이렇게 실제 늘어났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1월에는 새로운 인구 추정치를 반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경제활동 참여자 수가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과거에는 이렇게 변화가 크진 않았지만 이번엔 유독 좀 크게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면서 실업률이 낮게 나온 배경을 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실업자의 변화가 되겠죠. 우리가 실업률이 낮아지는 모습도 있겠지만 실업률을 계산하는 다양한 방식에서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인구 추정치가 변하면서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실업자 수, 실제 실업자의 흐름이 될 텐데 1월 실업자가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아직은 증가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업자의 변화가 크지 않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추정을 반영을 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계산 시기에 의해서 실업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의 실업률이 집계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인구 추정치의 반영도 있겠지만 실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이민자들의 입국도 취임 전 일시적으로 늘어난 상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흐름이라면 일시적 고용 수치로 지금의 실업률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미 팬데믹을 상회한 수준이고 1월달 83.5로 지난달 대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핵심 연령층에게는 충분히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시장 생각보다 악화된 상황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핵심 노동인구의 고용률 YY 변화도 1월달 0.12% 증가합니다만 직전달에 소폭 늘어나긴 했죠. 고용률이 약간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미비한 수준이고 여전히 과거와 같이 이 0%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 리세션으로 빠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대된 모습 보시면 이 0% 부근에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실업률이 둔화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요. 실업률에 계산되는 방식으로 인해서 비경제활동 인구는 실업률 계산에 제외가 되기 때문이죠. 다만 이번 1월 달의 특징을 보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했고 그러면서도 실업률이 낮아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실업자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있고요. 실업자가 변함이 없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 1월달은 비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 비경제활동 인구의 추세를 보게 되면 1월달 전년 대비 1.73% 증가를 했습니다. 직전달 0.53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고 흐름 보시게 되면 꾸준히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직전달 이렇게 낮아졌던 배경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를 했거나 연말 소매업이 일시적으로 늘어나서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그런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는 제가 당시만 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연초에 다시 비경제활동 인구로 돌아가는 패턴이 관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비경제활동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또 급격히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1월달 인구 추정이 바뀌면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데이터가 집계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당연히 실업률이 낮게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 실업자의 흐름은 율이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1월달 실업률이 둔화된 모습은 결국 1월달 인구 추정에 대한 변화 부분과 어느 정도 트럼프 행정부 진입 전에 이민자가 늘어난 그런 부분이 함께 맞물리면서 나타난 실업 데이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세부 변화를 보더라도 잠재취업자 흐름 마찬가지로 완만하게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23년 3월 저점 이후 반등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YY-5.2% 감소긴 하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의 모습이고 증가 추세는 아직 유지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구 실업자 증가 추세가 계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취업 의지가 상실됐거나 취업 여건이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보시면 아직 플러스 권역에서 어느 정도 계속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과거 사례랑 다른 모습은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 있지만 지금은 플러스 권역에서 오랜 기간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과거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자리를 원함, 현재 일할 수 있고 그러나 비경제활동 인구를 집계한 부분도 지난달 대비 13만 8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23년 3월 저점 이후와 비교를 해보면 51만 3천이나 늘어난 수준이고요.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저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1월 광의 실업률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직전달 대비 변함이 없음 7.5%로 기록이 됐고요. 이런 부분은 U3죠.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실업률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구직 단념자라든지 한계 근로자 등등을 다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월 광의 실업률에 계산이 되는 경제적 이유로 시간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여전히 계속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월 고용보고서의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보게 되면 YY 4.1% 전년비 상승을 했고 MOM은 0.5%입니다. 소수점까지로 확대해서 보면 0.48이고요. 다만 예상치 0.3을 상회했고 지금의 전월비 변화는 23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전달보다 0.5% 오르긴 했으나 근로시간이 마이너스 0.3% 감소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월비 대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0.2% 증가에 그쳤다. 이 부분은 사실 지난달이 0.3% 부분이었으니까 그보다 저조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34.1로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구간을 이탈해서 더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은 팬데믹이라는 극단적인 그런 부분보다 더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1월 BLS 고용 데이터 쭉 살펴보면 특별히 지난달 대비 변화가 나타난 모습은 딱히 없었습니다. 다만 인구 추정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반영이 되면서 변화들의 특징이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의 변화가 방향성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만한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꾸준히 완만하게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고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